자, 김정은 앵커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네. 그래도 오늘 또 증시 안정화 대책 지금 당장 수립해야죠. 네. 증권 계좌, 활성 계좌가 거의 1,000만 개. 그러니까 뭐 증권 투자 인구는 500만 이상인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힘든 것보다는 시장이 이렇게 무너져 버리면은 경제적으로 굉장한 타격이죠. 네, 맞습니다. 뭐 산업적인 영향도 크고요. 특히나 우리 증시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울상을 지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으신데 물론 시장을 억지로 인위적으로 이런 건 아니지만 지금 상황은 일반적인 상황이 분명히 아니잖아요. 네. 물론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이 빨리 진정이 돼야 되고 지나가는 수순이라고 믿어 의심치는 않지만 굉장히 불안해요. 네. 불안하고. 어떻게 보면 지난 공식이나 뭐 사례들이 통하지 않는 시장이죠. 맞아요. 그리고 또 미국에서도 지금 자꾸 공포를 언급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 뉴욕 증시 막 폭락했다가 미국 연준이 나서가지고 방어는 했지만 네. 글로벌 IB들, 특히 골드만삭스, JP모건, 시티은행이 동시다발적으로 아직은 아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오늘 아침에 주가지 선물이 또 약해요. 네. 우리 시장에도 분명히 영향을 이 주는데. 위기의 정점이 빠르면 3월, 뭐 4월 이후까지도 갈 수 있다고 하니까 시장에서도 안정화 대책이 필요한 것 절실합니다. 같습니다. 네. 절실한데 지금 사실 대책이라고 해봐야 뼈난 부분들이 있어요. 뭐 이제 수요를 좀 해야 되고 시중의 금리는 낮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유동성도 많고 한데 이게 부동산으로 지금 다 쏠려 있잖아요. 맞아요. 부동산만 잡겠다라고 하니까 증시에 대해서는 굉장히 너무 등한시하는 정책들 굉장히 아쉽습니다. 뭐 그나마 그래도 지금 언급할 수 있는 건 공매도죠. 네, 뭐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개인 투자자들이 오히려 이러한 폭락장 혹은 불안정한 시장에서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잖아요. 공매도 맞습니다. 비중만 봤을 때도 외국인이 한 60%가 넘고 개인은 단 1%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한시적이나마 이 공매도 금지를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요. 네. 뭐 매번 나왔던 얘기니까 뭐 어떻게 이걸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공매도 자체 분명히 뭔가 모순이 있어요. 모순이 너무 커가지고 잘 뜯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그 업틱룰이나 차이니즈 워나 규정을 지켜라라고 하지만 규정을 피해가는 방법들은 분명히 있다니까요. 네. 그 해외 쪽의 외국계들 데스크들 보면 뭐 스와핑 통해가지고 아주 교묘하게 피해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은 이거를 뭐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될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당국은 네. 굉장히 좀 강한 노티스를 줘야 되는데 금융위하고 지금 또 엇박자란 말이죠. 네, 아직 확정이 된 건 아니에요. 네, 논의만 되고 있다 이 정도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대주주 양도세 이거는 원래 연말 이슈였잖아요. 네. 지금 올해부터 이제 코스닥 뭐 규정들은 다 정해져 있지만 대충 어스무스 보면 한 개인당 이제 3억 원인데 그게 이제 가족 합산 또 3억 원이고 대주주 요건에 들어가면은 세금을 과세하잖아요. 차익에 대해서. 네. 근데 이 3억 원이라는 수치가 굉장히 증권가에서는 너무 낮은 거 아니야? 3억 원으로 치면은 아파트 한 채도 못 사는데. 맞아요. 그죠? 대주주가 되고 기업에서. 개인 투자자 중에서도 꽤 많은 비중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럼요. 그러니까 자꾸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연말만 되면 물량 쏟아내고 다시 또 담았다가 쏟아내고 이게 반복되니까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 전혀 언급이 없단 네. 말이죠. 네. 시장의 출렁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법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연준 금리 인하는 지금 주말 지나면서 파월 의장이 조금 네. 얘기를 해서 네, 금리 인하를 좀 강력하게 가능성을 보고 있잖아요. 이제 50bp도 거의 뭐 넘어 50bp까지도 얘기를 해요. 네. 0.5%까지도 얘기하는데 그래도 시장 반응이 별로 좀 좋지가 않은데 모르겠어요. 한국은행도 4월에 인하를 할지 따라서. 인하한다고 될 일인지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뭔가를 해야 돼요. 지금 네. 방어적으로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정립이 잘 안 되고 이 목소리 다르고 저 목소리 다르고 막 그러니까요. 난리잖아요. 네. 지금 또 시장에서는 이 코로나 때문에 모임 자체가 힘드니까 맞아요. 주주총회가 계속 연기가 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주총하기 힘들죠. 네. 사람 모이는 것 자체를 지금 그러니까요. 못하게 하니까. 네. 대관도 어렵대요. 네. 그래서 뭐 전자투표 얘기는 합니다만 이것도 뭔가 당국이 언급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보고서 제출도 임박했잖아요. 지금. 네네. 뭐 유예를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뭐 유예해도 제재를 하지 않겠다라고 당국에서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이미 뭐 기한을 지킨 기업들도 있고 아니면 네. 좀 늦춘 기업들도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뭐 이게 꼭 효과가 있는지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네, 어쨌거나
등 이것도 언급이 좀 돼야 될 것 같고. 근데 문제는 이 혼란을 틈타 가지고 한탕 또 튀기겠다는 그 기업들도 분명히 있어요. 이제는 정리 대상이고 한계 기업인데 뭐 삼자 배정 유상증자 네. 이런 거 막 달리거든요, 지금. 그래갖고 주가가 뭐 M&A 되고 그래갖고 주가 오르는데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따라갔다가는 큰 낭패를 보실 수 있어요. 도덕적인 문제도 있죠. 맞습니다. 이건 뭐 이렇다 치고 빨리 이제 정부도 보고 계실 거라고 네, 생각하는데 이런 안정화 것들을 대책에 대해서 뭔가 좀 점검해야 있으면 된다. 좋겠고. 팩트 자, 체크를 팩트 좀 넘어가 해볼까요? 볼까요? 뭐 네. 방송사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희도 뭐 한번 해보도록 하죠. 사실 예방적인 차원에서 네. 예, 마스크와 손세정제의 품귀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됐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진단 키트에 대한 품귀 이것도 네. 예상이 됐어요. 사실은 진단을 하려면은 이 원료 시약품이 필요한데 스위스의 로슈사가 거의 지금 독과점이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 쪽에서 수요가 많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온 물량이 지금 차질이 있고 네. 키트 자체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이슈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엔 또 지나보면은 제약 쪽에 이제 치료제가 나오면은 이것도 분명히 또 이슈가 있을 것 맞습니다. 같아요. 결국은 치료제 그리고 백신 개발 수순으로 가겠죠. 네. 지금 우선인 거는 기존 약물 중에서 좀 빠르게 치료제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약물 중에서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찾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네. 언급되는 언급되는 그 물질들이 네. 되게 많아요, 사실은. 이게 일반 분들도 물론 기사를 찾아보면 있긴 한데 좀 정리해드리면 어떤 지금 것들이 화면에 있죠? 나가는 것처럼 고속 스크리닝 기술인 건데요. 네. 그래서 에이즈 치료제와 에볼라 치료제가 애초부터 치료제로 지금 이미 사용이 되고 있잖아요, 임상으로. 그렇죠. 어차피 이것도 바이러스의 일종이니까 비슷하다 그래요. 네. 오늘 아침에 사스하고도 거의 굉장히 많이 비슷하다고 하는데 에이즈 치료제와 에볼라 네. 출혈료 치료제들이 그래서 주목을 받는 거죠. 에이즈 치료제는 대표적인 게 칼레트라 있었고 그리고 말라리아 치료제 클로로킨 그리고 네. 에볼라 치료제는 렘데시비르가 지금 임상을 이제 하려고 하는 거죠. 네. 국내 제약사들도 지금 뭐 아마 정부하고 미팅을 했어요. 네. 지난주에 우리가 해야 됩니다라고 했더니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잘 오늘 움직이더라고요. 귀담아 들어주시는 거에 너무 감사드리긴 한데. 네. 기존에 갖고 있던 신약 후보 물질에서 이제 네. 코로나와 연관성을 찾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코미팜의 코미팜. 파나픽스, 그리고 이름이 복잡한데 이게 셀리버리의 신약 후보 물질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뮨메드까지. 관련된 기업은 또 이렇게. 이 SV 인베스트먼트가 오늘 급등을 하는데 이게 이뮨메드의 투자처예요. 네. 네, 그래서 연결고리. SB 인베스트먼트는 제가 좀 잘 압니다. 여기는 바이오 제약에 굉장히 특화된 그 투자사예요. 실력이 대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두신다면은 이런 네. 창투사들 두는 거 좋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봐요. 여기는 SB 인베스트먼트는. 네, 그래서 지금 뭐 국내외적으로 이미 뭐 홍콩이나 호주 등에서는 백신을 개발했고 임상을 하면 된다라고 하지만 일단은 뭐 한 상반기 정도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니까 좀 대체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아예 코로나 치료제로 사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치료제를 기존 후보 물질 중에서 빠르게 찾고 있는 거죠. 글쎄요, 뭔가 이것에 대한 아웃라인이 나타나면은 굉장히 빨리 안정이 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위험성에 대해서 일단은 그렇죠. 백신이나 아니면 치료제의 등장 이건 뭐 끝난 게임 그럼요. 아니겠어요? 이미 우리가 중증도와 경증도 환자를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네. 치료제가 바로 다양하게 사용이 될 수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국내 업체도 물론 뛰어나게 많이 서두르고 있고 오늘 뭐 진단 쪽의 이야기도 네. 회사의 이익을 떠나가지고 머리 타라고 진짜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은데 차라리 미국을 본다면은 저는 길리어드 사이언스 주식을 사보는 건 어떨까? 네. 만약에 산다면은 렘데시비르. 네. 국내보다는 굉장히 거기도 지금 외신을 통해 갖고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던데 네. 서두르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제약사가 그렇게 빨리 안 서두르는 거는 아시잖아요. 제약사도 기업입니다. 네. 이게 수익성이 답보가 안 되면은 그럼요. 회사 망하자고 그거 만들어가지고 물론 도덕적으로야 뭐 인류를 위해서지만. 그렇죠. 네. 분명히 인류를 위해서 좋지만 그렇다고 회사가 망해버리면 큰일 나기 때문에 좀 실효성 있는 그런 치료제가 합의가 되면서 시장에 나와야겠죠. 맞습니다. 하여튼 오늘 좀 잠깐 정리 좀 해봤고요. 당국이 좀 보셔서 시장 안정화 대책이 좀 더 나오는지 네. 김정은 앵커가 모니터링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2부에서 이야기 이어갈게요.